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내일 맑은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고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7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이 영하 4도, 경주 울진 영하 5도로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 영상 1도, 포항 영덕 영상 2도로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 풍랑경보가 한꺼번에 발령돼 순조롭지 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지역에서도 포켓몬고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관광 경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자칫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데요. 특히 포켓몬 성지로 여겨지는 국립경주박물관은 문을 닫은 뒤에도 시민이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관광 비수기, 한가한 평일 오후인데도 박물관이 입장객들로 북적거립니다. 335 모여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포켓몬고 게임 삼매경입니다. 박물관이 포켓몬고 성지로 여겨지면서 관광도 하고 게임도 즐기러 온 겁니다.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경주에서 포켓몬고가 또 핫스팟이고요. 박물관도 좀 견학할 겸 해서 같이 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유물들마다 포켓몬고 아이템들이 발견되는 등 포켓몬고 열풍 덕에 박물관을 찾는 평일 관람객이 40%나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성지로 불리는 포항 운하에도 게임을 하러 나온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포항 운하가 포켓스탑이 많아서 친구들과 자주 게임하러 나와요. 희귀한 포켓몬의 출현지로 알려진 영일대 해수욕장과 해도 근린공원 등에도 게임을 하러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관광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도로와 공공시설 등이 때 아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폐관한 저녁,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주차장에 몰려듭니다. 화단을 넘어 담벼락에 바짝 붙어 스마트폰을 박물관 안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박물관 측은 포켓몬고를 하려고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은 좋지만 자칫 사고가 날 우려도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외 석조물 전시장에는 매시간 순찰을 실시하고 관람 질서 중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순찰 횟수를 확대하였고 CCTV 확인을 통해서 유저들이 밤에 너무 근접할 경우에는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급기야 경찰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포켓몬고를 하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포항과 경주, 상주 등 가축시장 16곳을 잠정 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와 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서 이동 중지 명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오는 12일까지 한우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 차단의 해법은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이라며 농가와 관련 시설, 차량 운영자 등이 책임감을 갖고 백신 접종과 소독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전북 정읍과 경기 연천 등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살처분된 소는 12개 농장 826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종별로는 젖소가 4개 농장 438마리로 가장 많았고 한우 359마리, 유구 29마리 등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접종 제외 대상을 뺀 전국 소 283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해외 통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8개 국가에서 180건의 수입 규제를 하고 있고 철강 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수입 규제가 2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산 철강으로 송유관을 제작한다고 밝혀 매년 10만 톤 정도를 수출한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구조물에 대해 최대 42.8%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려 국내 철강 업체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 중간 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과 작업복 세탁수 등 방사능 오염 폐기물을 외부에 무단 폐기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외부로 반출된 방패물이 배출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폐기물을 회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성림문화재연구원이 경주시의 의뢰를 받아 사적 163호 경주 남산 일대 고분 유적을 발굴 조사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미완성 왕릉과 석재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출토된 유물은 왕릉에 사용되는 지대석과 갑석, 정원사라고 쓰여진 명문기와 등 300여 점으로 신라 34대 효성왕과 관련된 왕릉을 조성하다 축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석재 유물 주변으로 건물지와 담장, 회랑지, 너비 16m의 도로 등의 유구도 발견돼 왕릉 축조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발굴 조사가 통일신라시대 왕릉 축조 연구에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문화재청과 보존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오늘 여수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권 초광역 경제권 추진,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수와 무주 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조세특례 제한법 재개정 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법제도 마련 등 9가지입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또 2017년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 등 영호남 주요 행사 14건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수출 지원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수출 확대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북의 중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13%가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대체 시장 진출 지원을 비롯해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 무역보험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해경은 어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수백 마리를 잡은 혐의로 경주 간포선적 자망어선 선장 김모 씨와 선원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8시쯤 암컷대게 440여 마리와 어린대게 100여 마리를 싣고 경주시 간포 오류리 척사 선착장에 들어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어획물을 현장에서 방류하고 선장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린대학교는 오늘 교내 인산관 채플실에서 제46회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4년제 학사 240여 명, 2, 3년제 전문학사 500여 명 등 모두 890여 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전체 수석은 사회복지심리학부 오선주 양이 차지했습니다. 포스텍과 한동대 포항대학은 내일 일제히 학위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이 올해 포스코 청암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습니다. 부문별 수상자를 보면 과학상의 이종훈 고려대 교수, 교육상에는 경북대 4대부 중, 봉사상에는 베트남 사회적 기업인 코토를 설립한 지미팸 대표, 올해 신설한 기술상에는 김명환 LG화학 배터리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2017 포스코 청암상 시상식은 다음 달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되며 부문별로 상금 2억 원을 각각 수여합니다. 신임 사공연진 대구 고등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사회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찬돈 대구지법원장도 취임식을 갖고 국민들을 법과 원칙의 논리로만으로 설득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당사자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 가운데 마지막 터널이 사업 54년 만에 오는 15일 관통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울릉도는 일주도로 미개설 구간 4.75km 가운데 지난해 관통된 저동터널과 천분터널에 이어 오늘 15일 마지막으로 길이 77m의 관선 2터널이 관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